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창선고등학교 교무기획부장 허수키입니다. 지금부터 2021학년도 온라인 교육과정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상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선고등학교 교기 및 학교 심보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교기를 소개하겠습니다. 큰 원은 공동체를 뜻합니다. 그리고 원 안의 시는 창선의 영문자 앞부분, 변하다의 체인지, 창조적, 창의적인 뜻을 가진 크리에이티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안의 노란색과 초록색은 우리 학교의 교목인 유자를 상징하며 유자를 바치고 있는 녹색은 새싹을 뜻함과 동시에 바르고 건전하게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의 모습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학교 심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창선고등학교 학교 상징은 독수리입니다. 위에 1956은 창선고등학교 개교연도입니다. 우리 학교 상징인 교기와 심볼이 앞으로 영원히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학교 교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학년도 창산고등학교 학교 운영위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명의 학부모위원님과 2명의 교원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년별 지역 대표 학부모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들과는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2020학년도 교육활동과 2021학년도 교육 중점 사항에 대해서 우리 학교 최성기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안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성고등학교 교장 최성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으로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를 하게 됨을 널리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먼저 2021학년도 본교 교육과정 설명회에 앞서 지난 2020학년도 우리 학교 주요 교육활동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교육 현장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는 유튜브 채널 창성고 TV를 개설하여 외부 환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학업 결손 예방 및 온라인 개학 기간을 내실 있게 정말 운영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포스트교회 전국 14개 유수대학 입학사정관을 우리 학교로 초청하여 입학 설명회를 가져 대학 진학을 앞둔 우리 학생들의 궁금증 해결과 입학정보 수집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각 대학 입학사정관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자신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학생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내실 있는 대입 준비를 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결과 지난해 졸업생 35명 중에서 33명이 자신이 희망하는 산지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이번 학년도에도 오는 4월 2일 포스트대 입학 설명회를 시작으로 국내 유수대학 입학 설명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올 3학년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개선 부분입니다. 우리 학교는 지난 2, 3년 사이 남해군의 지역 학생 수 증가로 올 2월 여학생용 제2기숙사인 해남학설을 신축 준공하였습니다. 기숙사 준공으로 우리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매진할 것으로 학교장으로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숙사 신축은 이사님께서 전액 사비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교실 재구조화 등 공간 혁신 사업으로 우리 학생들이 잠재력과 창의력이 한층 더 성장될 수 있는 공간도 이제 마련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우리 학교 전 선생님은 부모님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학생들을 격려하고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삼성 꿈장학생 전국 최다 배출, K-워트 미래 육성 장학생 및 3,2천만 장학생에 선정되어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진정성이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 교육 전문 신문인 베리타스 알파와 내일교육 등 주요 신문을 통해 지난해 우리 학교 소식이 30여 차례 전국에 보도되어 학교의 이상을 더 높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0학년도 본교 주요 교육 활동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작지만 강한 학교 우리 창성고등학교 2021학년도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일과 운영 부분입니다. 우리 학교는 기숙형 농어촌 자율학교입니다. 재학생 80% 이상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아침 6시 50분에 개상하여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7시 10분에 아침 식사를 하고 오전 8시부터는 학교 특색 활동으로 독서 및 영어 듣기 방송이 매일 번갈아 가며 30분간 운영이 됩니다. 독서 활동은 자신들이 관심 분야와 흥미,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면 물론 교과 수업 시간에 배운 다양한 지식을 확장 심화시켜주어 우리 학생들이 학문적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는 큰 역할을 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입학한 신입생 역시 다양한 독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으며 이 활동 등으로 자신의 꿈을 분명 키워나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1교시부터 7교시까지는 정규 수업이 8교시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수업은 국어, 영어, 수학 과목 중심으로 운영되며 장기적으로 요구되는 학습 결손을 줄이기 위해 또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녁 6시 10분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야간 면학 시간에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켜 학업에 대한 진취적인 자세와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야간 교과심화 학습 및 학습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는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밤 10시 야간 면학이 끝나면 학생들은 기숙사에 들어가 휴식과 지침 준비를 합니다. 추가 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은 기숙사 자기 방이나 새로 단장한 꿈터에서 12시까지 추가 면학을 또 하고 있습니다. 추가 면학은 매일 교감 선생님께서 밤 12시까지 학생들과 함께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는 유일무이한 교감 선생님일 것입니다. 정말 제가 봐도 성실하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12시 지침 소등과 함께 이렇게 힘든 하루 일과를 마치게 됩니다. 주말 프로그램은 학생 개개인 희망 선택에 따라 각기 달리 운영이 됩니다. 곧 배부될 학교 교육계획서 20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귀가할 때 우리 학생들에게 노력과 투지가 있어야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칭찬과 격려의 말을 꼭 해주십시오. 다음은 주요 학사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23일부터 25일까지 올 들어 처음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시작으로 1, 2학년은 1년에 4회, 3학년은 1년에 연 6회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특히 6월 3일과 9월 1일에 실시하는 한국교육평가원 주간 수능 모의고사는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정말 중요한 시험입니다. 입시 환경의 변화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도하며 격려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1학년들은 처음으로 학력평가 시험을 통해 자신이 중학교 때 내신 성적 중심의 학습 방법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3월 23일 시험 이후 교과 담당 선생님들을 격려하여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학년은 2022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에 따라 9월 9일부터 14일까지 수시 모집 원서 접수일이 됩니다. 우리의 학생들이 혹시나 실수나 피해가 없도록 보살필 것이며 11월 18일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 시험은 그간의 피땀 어린 노력이 최대한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보살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정시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살펴 12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정시 일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 방학은 7월 16일 시작하여 3주간입니다. 2학기 개학은 8월 9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정기교사 및 전국학력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학교 시험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고려하여 3일간 치러지며 1학기 1차 지필고사는 4월 28일 수요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나머지 일정은 학교 교육계획서 147페이지와 20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모의학력평가와 수학능력 시험의 과목별 출제 문항수 및 평가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어는 45문항 80분, 수학은 30문항 100분, 영어는 45문항 70분, 한국사와 탐구 영역, 외국어 영역은 각 20문항에 각각 30분간 치르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특히 국어와 수학이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눠집니다. 공통과목은 75%, 선택과목은 25% 출제되는 만큼 학생의 선택과 책임에 대한 적절성도 함께 고민하며 진학 및 학습 상담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학교의 2021학년도 학생들의 하루 일과와
주요 학사 일정 및 평가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학교만의 특색이 담긴 교육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학년이 배우는 공통과정을 기본으로 자신의 진로를 고려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본교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인 진로 활동과 진로와 취급 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선택을 담당 교사가 다시 분석하고 상담하는 과정을 통해 대학 진학에 불리함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계획서 28페이지 2021학년도 교육과정 편성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학생 중심 수업, 가정 중심 평가가 중요해짐에 따라 우리 학교는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학생 배움 중심의 토론 발표 및 토의 협동 수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본교에서는 개설되지 않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경남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활성화하여 우리 학생들이 상대적 변별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는 블렌디드 러닝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이 학습 지원을 장려하기 위해 유튜브 창성고 TV를 개설하여 수업 후 전 선생님이 그날 강의한 중요 내용을 5분에서 8분 정도 정리한 학습 자료를 매일 탑재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우리 학생들이 도시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절대로 뒤지지 않는 학업 역량을 갖추도록 또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교실과 면학실에 설치된 와이파이와 다양한 영상 콘텐츠는 학업이 뒤처진 학생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입학 때부터 개개인의 자아 탐색, 진로 탐색, 진로 설정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행 온라인 공개 강좌인 K묵을 진로 활동 시간에 시청하도록 하여 이를 통해 자신의 진로에 관한 지식을 더 깊고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해 우리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타 학교 학생들보다 변별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학부모님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급변하는 대입 환경의 중심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학업 역량과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공정성의 시비 문제로 다소 위축된 상태이나 교육에 관한 가치적 측면에서 볼 때는 다른 어떤 입학 전형보다 의미 있는 전형입니다. 비록 학생부의 창의적 체험 활동 등이 대입 전형의 미반영 또는 축소되고는 있으나 학생들의 진로 진학에 대한 열정과 진정성은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본교는 진정성 있는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로 전국 어느 명문고등학교에 뒤지지 않는 학생부 기록을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내 갱시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창의성과 발전 가능성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우리 학교 교내 갱시대는 교과별로 2개 내지 3개로 운영하고 있으며 결과 중심의 갱시대보다는 참여와 가정 중심의 대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살아가야 할 앞으로의 시대는 역량의 시대라고 합니다.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과정 중심 대회를 통해 우리 아이들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 예고되면은 많은 학생들이 학교 갱시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 학술제는 단순한 학습과 경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탐구 주제와 연구 방법을 스스로 정하도록 하여 대학에서 바라는 학업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장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내용은
사회과에서 이루어지는 하브루타 수업의 한 장면입니다. 학생들은 더 이상 교수 학습 과정에서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학습 내용에 몰입하고 학습 내용을 구조화시키며 성취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능동적인 주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진취적인 학습 경험은 가정중심 평가를 거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개별 학습 태도와 성취 수준, 모든 활동에서 보이는 사회성이 학기 말 기록되는 학교생활 기록부의 교과 세특으로 이어지게 되어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생활 기록부 기록 6가지 핵심 역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기관리 역량입니다. 자기관리 역량은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학교는 한맘 학사와 해남 학사 생활을 중심으로 자기주도적 면학 및 학습 동아리 활동, K목을 통한 전공 탐색 활동, 창선 인턴십 프로그램, 주말 교육 활동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고치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식정보 처리 역량입니다. 지식정보 처리 역량은 합리적 문제를 위한 지식정보 처리 능력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학교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중심으로 학습 멘토링 활동, 세다 토론, 교내 갱시대, 창선 아카데미, 동아리 활동, 꿈빛 동아리, 꿈빛 프로젝트, 동아리 학술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를 고치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창의적 사고 역량입니다. 창의적 사고 역량은 다양한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학교에서는 교육 과정과 연계한 독서 활동, 배움 중심 교육 과정 운영, 테드 강의 활용, 모의 학력 평가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를 고치시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심미적 감성 역량은 공감 능력과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항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학교는 1인 1기를 중심으로 주말 스포츠 클럽, 흥성 농장 에세이 노작 교육, 유자예술제, 체험중심 인성교육 활동, 사제동행 멘토링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를 고치시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의사소통 역량입니다. 의사소통 역량이란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 존중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학생 자체를 중심으로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위클래스 활동, 학교 신문 발행, 학교 카페 및 창선고 TV, 또한 토론 발표 수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를 고치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역량입니다. 공동체 역량이란 지역, 국가, 세계 등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입니다. 문화 다양성 교육을 중심으로 우리 학교는 봉사활동, 학생 수련 및 체험활동, 효사랑 실천, 마을 교육 공동체 활동, 지역문화 체험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를 고치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교 2021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및 주요 교육활동 소개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1학년도 본교 학교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예산 부분은 범위가 너무 강대하여 학교 교육 계획서 243페이지부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며칠 전 학교에서 안내해서 학부모님들께서 받은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주, 남해 등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2주마다 귀가하는 것이 불안하기도 합니다. 계속적으로 2주마다 귀가 예정인지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는 학교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학교 측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021학년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주에 한 번 귀가할 계획입니다. 학생 입장을 생각하면 2주에 한 번 귀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 너무너무 집에 가고 싶어 합니다. 입학식 때 패스 강의를 듣는다고 하셨는데 일반 강의인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인지요? 참고서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도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희망을 받아 야간 학습 동아리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 수업보다는 약간 심화된 형태의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교재는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학생들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필요한 교재가 있으면 학부모들에게 사전에 공지를 해서 알려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대부분 건의사항이 대부분 학교가 시험일을 4일로 하는 곳이 많은데 우리 학교도 가능한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학교 측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고려해서 우리 학교는 3일간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3일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시험 기간이 되면은 학생들의 수면이 거의 2시, 3시까지 지침 시간이 2시, 3시 됩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정말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시험은 첫날, 두째 날, 3일 정도가 국가고시에도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은 야간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매일 간식을 먹이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학교에서 방법을 좀 알려달라 이러한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그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학교 운영위원회 자문과 학부모님들이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제가 이전에 재직했던 학교는 야간 간식을 지난해까지는 그 수익자 부담 경비를 한 3만 원 정도, 올해부터는 6만 원 정도 이게 수익자 부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영양가를 조금 더 높이는 부분에 신경을 썼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다음은 그 학교장으로서 몇 가지 부탁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학부모 건의사항에서 조금 전 말씀드린 간식 부분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저녁을 5시 10분에 먹습니다. 5시 10분에 저녁을 먹고 12시 넘어서 지침을 합니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배고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학년 대표님께서 서로 의논하여 좋은 결론이 빨리 나왔으면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올해 다음 학년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학원이가 전부 다 우리 재학생 학부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서 4월 1일부터 시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아이들 정말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칭찬과 격려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경쟁보다는 친구끼리 서로 도우며 협력할 수 있도록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경쟁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우선 아이들입니다. 다음으로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교직원들의 수고로움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어느 기숙학교보다 우리 학교 교직원들 고생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 학교, 기숙학교 다녀봤지만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적은 숫자에도 정말 열심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가 운영 중인 그 학교 카페 부분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 매일 많은 학부모님들이 카페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냥 그 학생 활동만 보지 마시고 격려와 또 학교에 바라는 댓글 꼭 좀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것이 학교로서는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지인분이나 또 이웃분들에게 우리 학교 홍보 좀 많이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특히 중3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학교장과 입학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주기 바랍니다. 이번 학년도 조금 고생하면 우리 학교도 어느 정도 명문 학교로 도약하는 틀을 마련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1학년도 창성고등학교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 자녀와 학교에 대한 관심으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성고등학교 전 교직원은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살피고 자녀 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